구사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부족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 방문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학원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학원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학원 총연합회인데요. 올해 2017년은 학원 총연합회가 만들어진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학원 총연합회 부산지회의 송긍복 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부산 지역의 학원의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학원은 보통은 이제 구별을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네.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네. 부산시 교육청에 등록 운영되고 있는 학원의 개수는 약 5천여 개가고요. 또 이제 시민들이 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습소나 개인과의 교습소, 예를 들면 국어 전문 교실, 영어 전문 교실 또는 무슨 공부방 이런 네. 명칭이 붙어 있는 교습소가 약 4,500여 개, 그리고 또 이제 개인 가외로 등록된 그런 것들이 약 한 6천여 개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TVN 긴급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수촌로 풍산금속에서 왕자 맨션 방향입니다. 반여동 우체국 앞 교차로 내에서 지금 화물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 발생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여파로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병환 통신원 제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전반적으로 경기가 참 불경기거든요. 예, 예. 학원의 경우에도 바로 체감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학원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네. 이제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학원의 운영 시간, 교습 시간을 그러죠. 부산 같으면은 중학생은 밤 10시까지, 네. 고등학생은 밤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학원 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안에서도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킨다라거나,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강좌의 보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원이 어려운데 더더욱 어려운 것은 네.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학령 인구가 대단히 줄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네. 그래도 이제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그 공무원 준비학원이라거나 네. 또 공인중개사라거나 이런 자격증 준비하는 학원들, 성인 중심 학원들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 학원들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양화됐고요. 서비스도 개선이 됐습니다. 많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경우에는 전국에 약 200여 개의 대학이 있으면 대학 입학 전형이 약 200여 개가 됩니다. 네. 그만큼 대입 전형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 입시도 수시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학생부 전형이 활성화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옛날처럼 한 교실에 많은 학생을 넣어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네네. 학원 교육도 1대1 개별 맞춤 학습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고1 때부터 티칭보다는 코칭 중심으로 학생부를 관리하는 이런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도 온라인이 이제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관리 중심의 그런 학원 수업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학원이 네. 사교육비 증가 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학원에 종사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부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치는 사실상 학원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인터넷 강의료, 개인과의 교습비, 학습지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이런 거를 묶어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학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그런데도 언론과 정부는 사교육비 하면 무조건 학원비로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원을 통제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학원 입장에서는 이 사교육비 증가를 학원에만 매도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군요. 예, 네. 예. 그래도 사교육비 절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뭐 일부 필요하죠. 네. 하지만은 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청소년들의 뭐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한다 이래 가지고 네. 학원의 그 운영 시간, 교습 시간을 제한한다라거나 최근에 또 보면은 그 시민단체에서 휴일 학원 휴무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도권 속에 있는 학원을 규제하면 풍선 효과라 인해 가지고 네. 그 학습 욕구를 학부모들이 개인 가해라거나 또는 탈법 거룩 가해라거나 이런 비제도권 사교육 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다 네. 보면은 사실은 그 학부형들의 그 사교육비 부담도 많아지고 네. 지하 경제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 아니 그렇다면 공교육과 사교육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공교육, 사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갖다가 공사로 나누는 데는 사실은 그 전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 네. 그 공교육 퍼블릭, 사교육 프라이빗이랍니다. 프라이빗 하면은 학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걸 상호 보완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이 공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못을 받고 그리고 네. 이제 학원 교육,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예를 들면은 뭐 학교의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 입시에 진학을 못한 재수생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충족이 안 되는 특기 적성 교육에 관한 보완 교육 이런 것들을 사교육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보완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학원 총연합회 계획이 네. 아주 좀 포부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고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우리 학원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학원 총연합회는 우리 학원 회원들이 갈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경시대회, 경연대회 이런 것들의 개최를 통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또 회원 학원들의 강사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 대한민국 학원이 다른 나라 학원에서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화하는 이런 식으로 이 학원 컨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글로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모셔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현재 충렬대로입니다. 미남교차로에서 만덕 2터널 가는 방향으로 중간 지점 1차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정체되고 있다는 박홍준 통신원의 제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학원 하면은 통학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몇 해 전부터 학원 통학버스 차량의 교통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도 학원 하면 통학버스를 당연히 좀 운행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그 통학버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학원 통학버스 사고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일어난 세리미 사건부터 각종 사고들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유치원 통학버스, 태권 도장 통학버스의 사고였지 학원 통학버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태권 도장도 하고 태권도 학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무조건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그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 도장의 그 사고 이런 경우를 학원 차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라기보다는 이제 학원이라는 포괄적으로 예, 그런 예. 단어를 쓰니까요.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태권도장은 학원이 아니고 특히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로 별도로 분류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 학원 총연합회에서는 그 통학버스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하고 MOU도 체결하고 네. 이를 통해서 사전 사고 방지 계도 교육 이런 것도 강화하고 있고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그 차량 기사라거나 네.
또는 그 탑승자 학생들에게 교통공단에서 제공받은 홍보 동영상 이런 것도 상영하고 홍보해서 통학버스 사전 방지를 위한 교육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보다는 학원은 조금 더 자신의 몸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예. 하지만 또 안전을 위한 만전을 기한다면 부족함이나 넘침은 없으리라 예, 생각되고요. 맞습니다. 예. 절대로 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예.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데는 학교 교육의 역할도 컸지만은 사실상 이 학원 교육의 역할도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그 학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한국학원 총연합회에서도 그 특히 교통방송이니까 교통질서 준수에 대한 이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사구 초대석 오늘은 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지회의 송금복 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